1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시효취득자는 자 을을 생각하면 되죠. 값을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런데 그 을은 시효 완성 즉 20년이 됐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뭐가 생긴다? 이전득이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이전득이 청구는 채권적에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만 2번 시효 취득자 을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득이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 갑하고요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생겨요? 아니죠. 값의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을에게 이전득이 청권이 됐다 해서 생겼다 해서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니까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그 땅을 20년간 점유했고 20년이 되는 날 여전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그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 등기가 무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설령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죠.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럼 이때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라 말이지. 그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취득시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 즉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땅이 땅값이 끼케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갑이 격렬하게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대법원까지 가야 되게 생겼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 기본이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을이 중간에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그 을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를 취한 것을 시효이익 여기 뭐죠? 이전득이 채권이죠. 이걸 포기한 걸로 봅니다. 이걸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 5번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4번, 5번이 조금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 좀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틀린 것은 고를 수 있죠. 3번. 1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성명불상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누구 소유물이건 분명한데 그 소유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때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성명불상자 이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번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3번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자주 점유하게 된 원인,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점유승계가 있다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중 임의로 점유기산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20년이 되기 전에 병에게 점유를 넘겨줘요.
그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문제가 됐는데, 자, 을이 병에 넘겨줘서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을이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고요. 을이 중간에 병에 넘겨줘서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는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을의 점유를 승계하면 20년이 돼요. 이럴 때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가? 있다 그랬죠.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병이 을이 점유하고 있던 땅의 점유를 승계를 했을 때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병이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이미 됐다. 그럼 병은 요때부터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병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을이 점유한 날부터 점유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은 자기의 개시일과 을의 개시일 중 그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때를 기산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때를 기산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말입니다. 그게 4번입니다. 옳은 진리죠. 5번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없지요. 왜 없다 그랬어요? 아까도 있었죠. 점유기간 등 수치한 차임을 돌려줄 필요 없다 그랬죠. 을한테 기속이 된다 그랬죠. 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 개시 시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니까 을이 점유하는 기간 동안 이 부동산 사용수익은 더 이상 부당한 사용수익이 아닌 거죠.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14번 사례 형태로 나왔고요. 사례 형태로 나왔는데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첫째, 언제가 시효 완성되는가? 즉 20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 하고요. 두 번째로 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누군가? 이거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A는 B의 땅을 사가지고 92년 2월 2일부터 등기하지 않은 채 출제가 됐던 해가 2014년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뭐 이거 2022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을은 92년 2월 2일부터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되는 날은 2002년 2012년 2월 1일 24시 이게 시효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20년이 되는 날. 그 다음에 이 20년이 되는 날 요날 A는 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할 게 뭐예요? A가 B로부터 땅을 샀지요. 그러면 A는 이전 등기 청권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뭐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 결국 A는 1992년 2월 2일 요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이 일단 생긴 거고요.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점유 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권도 생긴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전 등기 청권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 이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이니까 소멸시에 걸렸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A가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청권이든 2012년 이후에 취득시 완성을 이루한 이전 등기 청권이든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권. 뭐라 그랬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주가 아니라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되죠. A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3번은 2010년 9월 9일 B로부터 C가 땅을 샀는데 2010년 9월 9일이면
의뢰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지요. 의뢰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B가 C한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의뢰시효가 완성되는 날 C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C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여전히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가 되겠죠. 반면에 4번은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땅을 팔았다. 자, A가 팔았죠. A가 시효 완성자잖아요. A는 2012년 2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지 않은 채 2013년 A가 D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자, 이때 D는 A의 시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D가 점유를 넘겨받은 날 13년부터 또다시 20년, 즉 2033년. 그러면 D가 또다시 완성되니까 이때는 D는 그 2033년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 시험이 출제된 2014년의 경우에는 D는 아직 시효가 완성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A의 시효 완성만 된 거고요. 결국 A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나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자, 4번이 옳은 질문이 될 것이고요. 5번, 2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A는 시효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노수 4번. 이렇게 사례 형태로 만약에 취득시효가 나오고 and 날짜까지 나오는 경우 좀 드문 출제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시간 날 때 풀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나서 이런 문제를 풀다 할 때는 포인트가 뭐다? 언제 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 시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이제 취득시효 문제 살펴봤고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었죠. 자, 첫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이 되죠. 그리고 그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네, 본권이 없는 침탈 부문,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탈자에게 한다 그랬죠.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가 그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그런 기본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그리고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 등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등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설령 건물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나 건물에 대한 명도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등기가 됐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은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권을 원식하죠.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소유를 위해서 지위등으로 보존등기 해버렸어요. 이거 무효죠. 그리고 등기한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을등기를 믿고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한 자는 이거 말소 청구,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지요. 그죠? 소유자 아닌 자 을의 명의로 무효인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저당권이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 갑은 을 및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갑이 자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 상대로, 자 갑이 토지 소유자니까 무단 건축물을 갑을 을을 상대로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갑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즉 철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갑은 그 철거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기 때문에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X 상실한다. 그렇죠?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 자, 갑에서 부동산이 을에게, 을에서 병으로 팔렸다 이런 뜻인데요.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병은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을하고 병은 등기 권리자고요. 갑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을하고 병이 아직 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아서 설령 이 토지가 갑소유라 하더라도 을하고 병은 갑에 대한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5번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죠.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가 설령 병에게 이전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저당권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을의 저당권 등기 순위 번호가 2번이다. 그럼 병에게 넘겨주면 부기 등기로 2의 1 이렇게 넘겨줘요. 이때 갑은요 병을 상대로 이 부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무효고 그 무효 등기를 넘겨받은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결론을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